홍임식, 한국 최초의 여성 수학 박사. 경기 국립고등여학교의 수학교사 홍임식은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흐릿한 불빛 아래 그는 가방 깊숙이 넣어 가져온 두꺼운 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일본으로 돌아간 은사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우노 선생님. 홍임식의 은사인 우노 토시오 교수는 해방 전까지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의 수학교수를 지낸 수학자였다. 일본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홍임식은 조선이 독립하기 전까지 우노 교수의 조교로 일하며 수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1945년 해방이 되고 우노 교수는 조선의 독립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고 그해 30살이었던 홍임식의 운명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홍임식은 어렵게 전해진 우노 토시오 교수의 편지를 꺼내 읽으며 한숨을 쉬었다. 일본인들은 모두 일본으로 돌아가고 한국과 일본의 국교는 단절되었다. 해방된 조선에서 함께 수학을 발전시킬 수 있을 줄 알았던 동료 수학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미 군정청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국립서울대 설립안에 반발하다가 학교를 떠났다. 몇몇은 북한으로 가기도 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학 조교직을 그만둔 홍임식은 조용히 수학교사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았다. 친일파와 반민족주의자들을 척결하자는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일본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경성제국대학에서 조교로 일했던 홍임식은 끊임없이 의심의 눈길을 받아야 했다. 자네가 모교인 경기고등여학교에서 수학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네. 하지만 난세를 살아가는 학자로서 다른 말 못할 고생도 많았을 테지. 결심이 선다면 일본으로 오게 자네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싶네. 그렇게 마음고생을 계속하던 상황에서 우노 교수의 편지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국교가 끊어진 후 사람들이 서로 오가지 못하고 편지를 전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된 일본에서 인편으로 어렵게 도착한 옛 은사의 편지에서는 아끼는 제자에 대한 따뜻한 정이 느껴졌다. 홍임식은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나 편지를 읽다가 마침내 결심했다. 일본으로 밀항하겠다고. 홍임식은 1936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놀랍게도 그때까지 한반도에는 4년제 대학의 수학의 학부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때는 일제강점기였고 일본은 실용적 학문처럼 자신들 통치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전문가만을 양성하는 식민지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특히 총독부는 조선인들이 반발하는데 이론적 바탕이 될 수 있는 정치나 철학, 실력 있는 고등 지식인이나 학자 양성에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등의 학부 과정은 아예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수학이나 과학 분야는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사범학교 수준 이상은 아예 가르치지 않았다. 물론 식민지 조선에서 수학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종로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학을 가르쳐 최대수라 불리던 수학교육자 최규동이 자신이 교편을 잡던 중동학교를 인수해 대수와 기하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여러 뛰어난 수학교사들을 배출했다. 특히 최규동은 직접 수학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에도 수물과, 즉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는 학과가 있었고 경성제국대학 예과에서도 수학을 가르쳤다. 하지만 본격적인 고등수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저는 장차 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신입생 홍임식은 또렷하게 자신의 희망을 말했다. 여학교가 많지 않던 경성에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는 이과 분야에서 뛰어난 여학생들이 많이 지망하던 명문학교였다. 1908년 관립여학교에 대한 필요성과 황실의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어 순종 황제의 칙령에 따라 설립된 한성고등여학교에서 시작된 이 학교는 당시 총독부의 압력에 의해 지식교육 대신 가사와 수예,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여성교육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과 분야에 뛰어난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되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배출된 한국인 여성 의사 총 111명 가운데 최소 14명이 이 학교 출신이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개업한 여성 의사인 허영숙도 이 학교 출신이었다. 특히 허영숙이 졸업한 도쿄 여자의학전문학교의 한국인 졸업생 중에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출신이 20%나 될 정도였다. 수학에 관심이 많았던 홍임식이 이 학교를 지망한 것도 이런 선배들의 영향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조선인 학생, 특히
여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연희 전문학교도 중동학교도 남학교였고 대학에는 아예 수학과가 없었다. 심지어 당시에는 최고 학부였던 경성제국대학에서조차도 법문학부와 의학부만 운영하고 있었다. 애초에 경성제국대학에 수학과는 고사하고 이공학부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었다. 조선인 학생이 4년제 대학에서 수학이나 기초과학을 공부하려면 일본에 유학해 고등사범학교나 대학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알다시피 조선에는 대학의 학부 자체가 없어. 몇몇 전문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다고는 하는데 여자가 진학할 수 있는 전문학교 중에는 그런 것도 없고 네 뜻을 이루려면 일본으로 가야만 해. 이곳 선배인 김삼순처럼 말이야. 홍임식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졸업생인 김삼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삼순은 생물학을 좋아했는데 졸업 후 도쿄 여자고등사범학교를 거쳐 홋카이도 제국대학에 진학해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홍임식은 그를 본받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1936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1940년 나라 여자고등사범학교 이과를 졸업했다. 하지만 사범학교에서는 학사 학위가 나오지 않았다. 홍임식은 대학 졸업을 의미하는 학사 자격을 얻기 위해 히로시마 문리과대학에 편입해 마침내 1943년 히로시마 문리과대학 수학과를 졸업한다. 홍임식은 한국인 여성 중 처음으로 수학을 전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것이다. 한편 홍임식이 히로시마 문리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41년 경성제국대학에는 이공학부가 설치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공학 분야의 인재들이 필요해지자 부랴부랴 설립한 것이었다. 하지만 신설된 이공학부에는 물리학과 화학 그리고 몇몇 공학 전공이 만들어졌을 뿐 수학과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수학도 없이 물리학과만 있는 이 학부라니 그야말로 구색이나 맞추자는 게 아닌지.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온 홍임식은 여전히 조국에 수학 학부 과정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실망했다. 하지만 경성에는 동경제국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예과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젊은 수학자 우노 토시오 교수가 있었다. 홍임식은 1943년 10월 7일 우노 교수의 조교가 되었다. 그는 우노 교수의 연구와 강의를 도우면서 고등 수학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수학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 홍임식은 미적분학과 타원 함수에 대해 강의하던 우노 교수의 연구를 돕고 때로는 강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기 경성제국대학 물리학과에는 천재로 소문난 조선인 학부생 이임학이 있었다. 이임학은 당대의 수재들만 모인 경성제국대학에서도 수학 천재로 알려진 전설적인 존재였다. 이임학은 예과 시절 배우는 수학은 이미 독학으로 모두 이해하고 있어서 정작 수업에는 자주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동경제국대학 수학과에서 배우는 전공 서적을 구해 혼자서 공부에 몰두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홍임식은 몇 번인가 이임학에게 수업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예과에서 배우는 수학은 너무 쉽단 말입니다. 그래도 수학 수업에는 들어오지 그래요. 저는 총독부의 정책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명색이 제국대학이라면서 조선에서는 고등수학을 가르치지 않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임학은 일본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홍임식과 가까이 지냈다. 한편 1945년까지 한반도 안에서 배출한 수학 학사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해방 후 한반도에 모인 한국인 수학자 중 수학을 전공하고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은 김지정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수학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연희 전문 수물과 교수로 근무하던 이춘호 교수뿐이었다.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10여 명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은 홍임식 뿐이었다. 연구를 계속하게 자네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 거야. 우노 교수는 이런 환경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홍임식의 노력을 높이 사고 열심히 지도했다. 하지만 1945년 조선이 광복을 맞으며 상황은 달라졌다. 36년 동안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인들은 패전과 함께 서둘러 제나라로 돌아가야만 했다. 우노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집과 재산,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서 차지한 부동산들은 미 군정청이 몰수했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이들은 다시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를 국어라고 부르게 됐다. 바로 얼마 전까지 스시로 배가 오가던 부산과 시모노세키 사이에 배가 끊어졌고 일본과의 국교는 단절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바뀌었다.
조국을 되찾은 것은 기뻤지만 홍임식은 그런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었다. 경성제국대학이 경성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문을 열어야 했다. 더구나 신설 경성대학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독립된 수학과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인 수학 교수들이 떠난 자리를 한국인 수학 교수들로 채워야 했다.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수학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교수진을 뽑아야 합니다. 네, 조선 사람 중에 수학계나 공부한 사람은 전부 모여서 의논해 봅시다. 경성대학 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들을 정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수학자 회의가 열렸다. 당시 수학을 전공했다고 알려진 거의 모두가 모였지만 그 숫자는 15명에서 20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 수학자 회의에는 최윤식, 김지정, 이재곤, 이임학, 유충호, 그리고 홍임식 등이 참석했다. 수학자들은 열심히 의논하고 투표한 끝에 김지정과 이임학, 유충호를 경성대학 수학과 교수로 추천했다. 김지정은 해석학, 유충호는 미분기하, 이임학은 대수와 정수론, 위상수학을 맡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 학부 강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곧 미 군정청은 독단적으로 국립서울대 설립안을 내놓았고 교수와 지식인들은 이에 반발했다. 종합대학을 만든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 미 군정청의 방식은 교수가 아닌 이사회에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권력의 취향에 맞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요. 네, 이사회라고는 하지만 결국 미 군정청의 입맛에 맞는 학자만을 남기겠다는 게 아닙니까? 이는 좌파 계열 학자들을 강단에 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갈등 끝에 1946년 9월 5일 경성대학 이공학부에 발령을 받았던 교원 38명은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에 반대해 사직서를 냈다. 이때 투표로 선출된 3사람의 수학과 교수는 모두 종합대학과 학술원을 설립하고 더 나은 연구 여건을 보장하겠다는 북한으로 향했다. 막상 평양에 도착한 이임학은 달라진 고향의 분위기에 크게 실망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김지정과 유충호는 북한에 남았다. 특히 김지정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설립에 참가하고 수학과의 강의안과 교과서를 만들며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북한 수학계의 기초를 다졌다. 이런 상황에서 홍임식은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모교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는 경기공립고등여학교가 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홍임식은 대학 미적분학교재를 번역해달라는 출판사의 부탁을 받았다. 일본으로 돌아간 우노 교수와 어렵게 연락이 닿은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이걸 좀 대신 맡아 번역해보지 않겠어요? 일본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자 미적분학 번역은 본인이 할 일이 아니었다. 한시가 급했다. 홍임식은 자신이 번역하려던 원고를 들고 이임학을 찾아갔다. 이건 윌리엄 그랜빌의 미적분학 교재 아닙니까? 그래요. 서울대 수업에도 쓰고 있는 책이죠. 청구문화사에서 이 책을 번역하자고 내게 의뢰했는데 나는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이 선생이 직접 번역하면 어떻겠어요? 그거야 괜찮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일본에 좀 가려고요. 한동안 못 볼 것 같습니다. 홍임식은 당시 서울대에서 교재로 사용하던 그랜빌의 미적분학 책 번역을 이임학에게 권하고 일본으로 떠났다. 당시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좋은 미적분학 교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임학이 편역한 이 책은 당시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후 이임학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미적분학과 대수학, 평면해석 기하학 등의 대학 교재를 저술했다. 일본에 도착한 홍임식은 마침내 우노 교수와 재회했다. 우노 선생님, 왔구만. 올 줄 알았네. 국교가 끊어진 상황에서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홍임식을 우노 교수는 반갑게 맞이해줬다. 이 무렵 우노 교수는 도쿄 도립대학에 근무하고 있었다. 홍임식은 우노 교수의 문화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을 고민했지만 결국 도쿄대 대학원 수학과에 진학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홍임식은 델타 함수나 미분방정식의 해에서의 예외값에 대해 연구하는 한편 여러 편의 책과 논문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행동하던 수학자 코마츠 유사쿠와 함께 고리 행태에서의 경계값 문제 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며 열심히 연구에 매진한다. 그리고 마침내 1959년 9월 도쿄대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한국인 최초의 여성 수학 박사가 된다. 이 무렵 우노 교수는 수치 해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수치 해석이란 어떤 함수나 방정식에 대해 컴퓨터를 사용해 더 빠른 속도와 더 적은 오차로 근사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1960년대 초반은 본격적으로 수학에 컴퓨터가 도입되기 전이고 아직 기계식 컴퓨터의 계산 능력에도 한계가 있던 시대였지만 그는 1959년 니혼 대학으로 옮긴 뒤 부지런히 수치 해석을 연구하던 중이었다. 저도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홍임식은 우노 교수를 따라 니혼 대학의 이공학부 교수로 부임하고 이곳에서 우노 교수와 여러 수치 해석과 관련된 연구를 함께 했고 여러 논문과 책 또한 함께 집필했다. 1961년에는 포텐셜 정리를, 1966년에는 급수 입문을, 1974년에는 라플라스 변화를 공동 집필했다. 한편 홍임식은 우노 교수와의 공동 연구 외에도 적분 방정식이나 등주 부등식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으며 근사이론 실행의 균등 분포응용, 헬름홀츠 방정식의 최대 개수원리에 대한 고찰 등의 논문을 발표하고 1972년에는 응용 복수함수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니혼 대학에서 정년 퇴임한 뒤에도 그는 평소와 같이 연구를 계속했다. 홍임식의 인생의 스승인 우노 교수는 1998년 타계했다. 홍임식은 우노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라는 추도사를 썼다. 30살이 조금 넘은 나이에 모국을 떠난 홍임식이 일본에 온 지도 50년이 되었다. 그동안 홍임식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며 살았다. 그동안 한국 수학계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고 경성 제국대학 시절의 지인들도 이미 세상을 떠나거나 월북해 소식을 알 수 없었다. 서울에 남을 줄 알았던 이이막 역시 캐나다로 떠나 그곳에서 군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 무렵 일본 수학회는 제9회 수학교육세계회의를 유치했다. 국제수학교육위원회가 4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수학교육세계회의는 수학교육에 대한 학술 모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세계적인 행사로 수학교육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행사였다. 2000년 도쿄에서 열리는 제9회 회의에서는 전세계 4,000명 이상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기대도 크고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제9회 회의의 조직위원이 된 모리모토 미치오 교수는 홍임식의 도쿄대학 후배였다. 홍임식은 오래 생각했던 일에 대해 말했다. 내가 이번 행사에 기부를 하면 그 기부금을 혹시 내가 생각한 용도대로 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면 좋겠습니까? 회의에 한국인 수학자가 참석했을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북한에서 오는 수학자를 돕는데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군요. 홍임식은 차분히 대답했다. 밀항에 일본에 도착한 이래 평생 일본에서 살아온 노년의 홍임식은 아마도 황무지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시작해 국제적인 학술회의에 학자들을 보낼 만큼 성장한 한국 수학계를 보면서 젊은 날 북한으로 간 우수한 수학자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